레비들 안녕. 선생님이 지난번에 올린 브이로그 봤나요? 근데 브이로그 정말 많이 봐준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 선생님이 이제 학습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면 조회수가 보통 이렇게 100을 잘 안 넘어요. 그러니까 막 적으면은 뭐 진짜 한 5, 60회, 뭐 많으면은 한 뭐 7, 80회 뭐 이렇게 되고 100을 넘는 거는 많지는 않은데, 아니 무슨 브이로그는 뭐 올린 지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150 넘고 그렇더라. 이거 아쉬운데 선생님의 학습 컨텐츠 이게 이제 정말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5월에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어린이날뿐만이 아니라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부터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데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고사도 끝나고 아직 기말고사 대비에 들어가기 전이다 보니까 가장 좀 마음이 많이 풀리는 그런 달이죠. 뭐 우리 소풍 학습, 현장 학습도 조금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뭐 우리가 브레이크 없이 그냥 뭐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런 자동차는 항상 위험하듯이 어느 정도의 쉼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리프레시 충전하는 거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와야겠죠,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를 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벌써 보름을 넘게 쉬었잖아. 이제 돌아올 때가 되긴 했거든요. 수행평가도 많이 있고요. 지금 딱 수행평가 시즌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음을 다잡고 좀 마음을 캄다운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학습에 좀 진지하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또 6월부터는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바빠지잖아. 이게 조금씩 이제 다시 워밍업을 하자고. 여러분 이제 이번 영상의 컨텐츠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뭐 짧은데요. 자, 말 그대로 잠 깨는 법에 대해서 루비가 질문을 해줬습니다. 선생님 잠 깨는 법 좀 알려주세요. 커피를 많이는 마시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커피를 뭐 조금 마셔봤자 뭐 딱히 효과는 없고 잠이 올 때 그냥 자버리기에는 그렇다고 공시에 너무 타격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늘 고민을 해요. 이거 좀 팁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뭐 간단한 여러분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쵸?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지난 바로 주였었죠. 선생님이 잠에 관한 영상을 올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낮 시간에 뭐 너무 잠이 올 때 어떡하냐 뭐 이런 거여서 선생님이 좀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었죠. 낮에 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리듬의 문제이거나 너의 태도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잠과 공부에 대한 싸움 고민이 워낙에 많이 올라오고 있던 터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좀 잠에 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잠이 올 때 그냥 자버리지 않고 잠을 깨려고 공시를 지키려고 공부 시간이죠. 이제 본인의 공시를 딱 지키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공부에 좀 진지하게 임하는 학생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자세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오늘은 좀 잠 깨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잠 깨는 방법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바이오리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이 자는 친구들 막 8시간씩 자고 그러잖아. 8시간씩 잔다든지 아니면 평균 뭐 한 6시간씩 자는 친구들이 가장 많을 텐데 뭐 많으면 7시간. 근데 뭐 만약에 내가 8시간씩 자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럼 8시간씩 내가 항상 잠을 자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4시간, 5시간을 자게 되면요. 당연히 졸리겠죠. 그렇잖아. 그거 당연히 졸려요.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바이오리듬이 어느 정도는 내가 적정한 수면 시간에 맞춰져야만 내가 낮에 공부를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내가 뭐 너무 극단적으로 4, 5시간씩 자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부할 때 잠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내가 반대로 너무 많이 7, 8시간씩 자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잠을 너무 많이 자다가 갑자기 뭐 시험 기간에만 좀 공부하려고 막 잠 시간 줄이고 막 하다 보면은 잠 너무 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정한 바이오리듬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요. 적어도 6시간은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중학생이니까 잤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낮잠을 무조건 자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 아무리 밤에 잠을 많이 자도 낮에 졸린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밤잠을 5시간 정도로 줄여버리고 낮잠을 30분에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고요. 정말 맥시멈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밤잠을 한 5시간에서 5시간 반을 주무시고 낮잠 뭐 1시나 2시 졸릴 때 그때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낮잠을 주무시는 것으로 가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이라고 하면 이 바이오리듬을 무조건 어느 정도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질문한 게 이거죠. 커피를 많이 마시면 어떨까요? 그죠? 커피를 너희들이 많이 마시는 거는 사실상 건강에 좋지 않죠. 근데 커피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너희들 뭐 몬스터 뭐 이런 것도 있고 핫식스 이런 것도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이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왜냐면 핫식스 정도는 먹어본 적이 있구나. 핫식스 또는 이제 그것보다 더 심한 몬스터 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 잠이 좀 깨는 이유가 커피 안에 카페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 카페인이 나의 그런 교감신경을 굉장히 자극을 해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조금 이 신경을 곤두서 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중력에도 더 도움이 되고 이 심장도 좀 빨리 뛰게 합니다. 근데 커피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정도는 이제 성인들이 먹기에는 이제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성인들도 힘들어하는 것이 에너지 드링크라고 부르는 고카페인 그런 음료거든요. 고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한 7살, 8살, 9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드시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장난치는 게 아니라 기사 몇 번이나 나왔거든. 뭐 할머니가 올려두신 그냥 식탁에 있는 에너지 드링크 누가 9살짜리가 먹고,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맥이 와서 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카페인이 너무너무 많은 음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솔직히 뭐 이제 술이나 뭐 그런 맥주 뭐 이런 거 같이 19세 미만한테는 팔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너무너무 사실 위험해. 물론 이제 너희들이 마시면이 죽진 않아요. 그렇지만이 너무 심장도 빨리 뛰고 건강에도 정말 안 좋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고 추천을 안 하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커피 같은 경우도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17살 이상부터는 신체가 어느 정도 많이 자라서 커피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셔도 크게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데 중학생은 좀 어려요. 초등학생은 더 어리고 특히 이제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죠. 13살부터 한 16살까지는 카페인에 좀 취약해요. 아직까지 몸이. 그래서 별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커피는 웬만하면은 좀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시더라도 정말 조금, 정말 소량 정도가 좋습니다. 디카페인이 사실 제일 좋고요. 카페인 아예 안 들은 거. 근데 뭐 카페인이 안 들으면 공부에는 효과가 없긴 하겠죠. 하여튼간 선생님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커피 많이 마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분이 든다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커피는 많이 마시면 지금은 안 좋습니다. 성인 돼서는요, 뭐 1일 1커피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기라서 몸 자체가 별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시는 게 별로 건강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커피를 조금 마시면 효과가 없고라고 얘기했는데 커피를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커피를 마셔서 잠을 깬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사실 처음에 얘기했었던 바이오리듬과 관련해서 잠을 조절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잠 깨는 법 같은 경우는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너희들 수업 시간에 보통 졸고 있으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고 오라고 하죠? 거의 보통 두 가지 얘기하시거든요. 첫 번째, 서 있어 라고 얘기하거나 왜? 너무 편하면 잠이 온단 말이야.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너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잠 깨고 와. 이렇게 보통 얘기하시죠. 근데 그게 그냥 어른들의 별 아닌 얘기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실제로 잠이 좀 깹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 몸이 너무 편안한 상태라고 한다면 보통 잠이 와요. 겨울철인데 히터가 너무 빵빵하게 틀어져 있으면 잠이 오고요. 내가 여름철인데 내가 막 정말 산들바람이 막 창에서 들어오면서 너무 시원하고 너무 기분 좋아 잠 와요.
그러니까 좀 너무 편한 거는 오히려 잠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가 집이 너무 편안한 장소라서 자꾸 잠이 온다면 독서실에 가는 거나 도서관에 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집에서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 편한 트레이닝, 그런 뭐 트레이닝 바지 뭐 이런 것도 입지 말고 내가 학교에서 입었던 교복 그대로를 입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잠을 방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이 온다고 하면요. 여러분 화장실 가셔서 찬물로 세수하세요. 진짜로. 근데 세수하기 싫잖아. 근데 정말 도움이 너무너무 많이 돼.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새벽 6시에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선생님 새벽 6시쯤 일어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이제 강의 준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촬영 들어가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새벽 6시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 왜냐면 전날 뭐 선생님이 11시부터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 보통 새벽 1~2시쯤 자는 경우가 많아서 4~5시간 자고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그때 어떻게 잠을 깨냐면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잖아. 그럼 진짜 일어나기 싫잖아. 근데 내가 찬물로 세수한다고 생각하면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화장실 가서 찬물로 손을 씻습니다. 근데 찬물로 손을 씻는 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떠한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새벽에 찬물로 손을 씻고 나면요. 그때부터 잠이 확 깹니다. 아닐 것 같은데 잠이 깨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너희들이 낮이나 밤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너무 잠이 오는 상황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세수를 하시는 것도 가장 좋지만 세수하기가 너무 싫으면요. 손이라도 찬물로 씻으세요. 얼음장같이 찬물로. 그러고 나면요. 훨씬 여러분 잠이 깨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걸로는 여러분 뭐 잠이 안 깬다면요. 세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찬물은 우리가 너무 싫어하니까 그냥 약간 이제 시원한 정도의 물로 세수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진짜 독한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 막 포크 같은 거 아예 필통에 그냥 들고 다니면서 허벅지에 포크를 찌르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고등학생들이 보통 많이 그러는데 중학교 친구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깰 수 있는 방법이 굳이 커피에 의존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방법이 분명히 마련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바이오리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찬물로 손 씻기 세수하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편한 상태로 있지 말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잠을 깨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4시간씩 자면서 잠이 온다. 이거는 잠을 무조건 늘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사연도 많이 주세요. 안녕.